장동혁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멈춰달라. 그런데 대통령은 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가 폭력이었다, 조작 기소였다, 범죄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사이다 발언이 있었습니다. 서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조작 기소다 어쩌다 지금 말들이 많은데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건 검찰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제 검찰 내 이놈들 다 와, 너희들이 조작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잖아. 자 이렇게 돼 있으니 서원석 참 말 잘해. 서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뭐라고 그랬느냐?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그냥 재판 받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기소가 조작이 됐으니 재판을 통해서 그 기소가 조작된 걸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 내 이렇게 명쾌한 답은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그죠? 왜 재판 안 받아? 우리의 엘리트 법조에 있는 그 재판장님들이 그 바보 같은 검사들한테 속아 넘어갈까 봐? 그래서 재판장님, 판사님들이 검사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이재명 피고인한테 유죄를 선고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게 캥겨서 그런 거야? 그런 겁니까? 아니 여기서 답변을 해보세요. 검찰의 기소가 조작됐다며 대장동도 기소가 조작되고 뭐 대북 송금도 기소가 조작되고 이재명과 관련된 거 모든 게 다 조작됐다며? 그러면 그게 밝혀줄 곳이 어디라고? 법정 재판소지. 재판소에 가야 그게 밝혀지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억울한 게 있으면 판사님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지금 재판받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재명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1심 재판소에서 나의 억울함이 재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고등법원 항소심에 가서 해결해 주세요. 그도 잘 안 되면 저 대법원까지 가고 재법을서 안 되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청구 또는 헌법재판소 갈 수 있잖아요. 왜 그 코스를 안 밟어?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딱 마련되어 있는데 왜 조작 기소라고만 떠들고 있는 거야? 왜 그건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거 끝나면 또 3차로 뭐 특별검사를 또 만들겠다고 으름장만 계속 놓는 거야? 왜? 대통령이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엉뚱하게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정적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다라고 했답니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자기를 이재명 본인을 죽이려고 검찰이 나섰지만 봐라 나를 그들은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똑같이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국정조사, 이러이러한 탄핵, 뭐 이러이러한 특별검사 다 동원을 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대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정부 현안에 대해서 비판을 이제 계속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길게 드렸다라고 이제 했다고 해요. 여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안 불편합니다. 제가 꼭 대정부 질문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식사 한 번 하고 사진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라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사진 찍고 선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자주 만나고 싶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오늘 아침에 거의 모든 신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운데서 파한대소하고 있고 장동혁 손과 이 정청래 손을 잡아다가 이렇게 탁 서로 맞잡게 하는 그런 사진들 대서특필되고 있잖아요. 방송이면 방송, 신문이면 신문, 인터넷이면 인터넷, 다 지금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선전이지. 그건 뭐 선전 아닙니까? 청와대 대답 좀 해보세요. 그건 선전 아니에요? 그게 선전이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해야만 종범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화영을 종범으로 만들어치려며 이화영을 종범이라는 법안으로 의율하려며 그러면 종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화영을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만들려면은 특가법상 뇌물죄의 주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이화영 쪽 서민석 변호사냐? 아니면 박상용 검사 쪽이냐? 이겁니다. 핵심 이번 지금 조작 기소와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사안의 그 두 줄짜리 이 내용이 이재명 주범 이 프레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이화영이냐 박상용이냐? 이화영 피고인과 이화영 변호인이냐? 아니면 박상용 검사냐? 형사사건의 피고인 쪽에서 저 제안을 했느냐? 아니면 검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화영을 주범으로 하면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혼자 지사님에 대한 충성심과 남북관계가 화해의 무드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 발로해서 이화영이 단독 범행으로 모든 돈을 쌍방울에서 끌어당겨다가 북한 인사들을 단독으로 홀라 몰래 가서 만나고 지사님 허락도 없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800만 달러를 다 넘겨줬어. 그래서 이화영이 혼자가 다 이게 지금 꾸민 일이야.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은 당시에 그걸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어렴풋이 낌새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방관했을 정도.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화영이 주범이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무관한 무죄가 되는가 하는 옵션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방관했다. 직무유기? 경기도지사로서 부지사가 하고 다니는 일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눈치를 채고도 그걸 제지하지 못했으니까 방관, 직무유기죄 뭐 이 정도?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옵션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화영이 종범이 되려면 이화영을 종범으로 의유를 하려면 아니 종범이 있으려면 주범이 있어야죠. 주범 없는 종범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형사사건이든 단독 범행이 아닌 바에야 종범이 있으면 당연히 주범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주범은 누구야? 이화영이 종범이라고 하면 이재명? 김정은? 김정은이 주범이 혹시? 돈을 받았으니까?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조크입니다. 조크. 사안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큰 틀 속에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변호사였던 서민석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2사람하고 서민석하고 3사람하고 공개한 그 녹취 일부, 전체가 아니고 녹취 일부, 여기에 박성룡 검사가 마치 주범 종범을 이야기하면서 형량거래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장외 공방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이걸 누가 먼저 요구를 했느냐? 박상용 검사는 그 제안을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 변호사 쪽에서는 그것을 검찰이 박 검사가 먼저 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녹음 파일. 서민석하고 박상용이 통화를 2번 했대요. 그 통화 녹음 파일. 그 전체. 통화를 20분을 했는지 30분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보세요. 이제 신호가 뚜 신호가 소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자, 그러면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라면서 통화를 끊었을 때까지 그 절대 인위적으로 절단 못 해요. 저 과학적으로 그게 딱 연결고리 없이 딱 이제 완전 파일이 드러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서민석 변호사 쪽에서 하는 말을 보면은 국정조사에서 먼저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전체 공개가 다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건데 이거는 서울 고검에 이제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원본을 모두 제출했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